네, 안녕하세요. 심플러입니다. 연일 하방으로 압력을 좀 받으면서 지수가 힘없이 좀 내려왔습니다. 코스피는 1%대, 코스닥은 2%대 하락 마감을 해 주었고요. 네. 많이 어렵고 힘든 건 여전히 좀 그렇죠. 네, 멘붕이고 참 좀 지켜주고 1, 2% 정도 하락만 하고 멈춰주면 될 종목들이 뭐 3, 4% 추가적인 낙폭이 좀 생기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거래가 뭐 활성화되는 것도 아니고 거래 없이 쭉 그냥 흘러내리는 힘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께서도 같이 힘없이 또 하루를 마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들고 안타깝지만 뭐 잘 이겨내 보시고요. 그리고 단기 조정권은 예상을 하지만 이전 전 저점 이탈해서 뭐 폭망하는 뭐 지금 투매가 또 나오는 그런 시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이유가, 만약에 시장이 정말 약하다, 뭐 정말 뭐 끝도 없이 뭐 내려간다 그렇게 생각된 시장이라고 하면 일단은 시장에서 유통되는 뭐 이제 돈이 있다는 거죠. 돈의 흐름, 돈이 주고받고 테마의 섹터가 굉장히 뭐 빠르게 순환매가 만들어져서 최근에는 원숭이 두창부터 시작을 해서 진단키트까지, 그리고 코로나 백신, 치료제, 그리고 기타, 네, 음악 병동이나 뭐 기타 이제 여러 가지 가지를 쳐서 네, 코로나 관련주가 좀 확대가 되는 상황이고, 하방에서 많은 그 기간 조정 이후에 오랜 동안 하락을 해서 정말 생각지도 않은 큰 낙폭이 주었던 종목들, 특히 진단키트, 또 일부 바이오 종목들이 그러할 이제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도 재차 크게 반등이 나오는 상황들이 또 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돈이 있고 그리고 세력도 분명히 잔존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는, 지금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만한 이벤트는 좀 터지기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좀 마감해 보았습니다. 미국 나스닥 선물지수는 그 좀 안 좋죠? 네, 0.65% 마이너스로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아시아 쪽도 애매하고, 그리고 원달러 환율 지수도 또 상승이고, 상승폭이 좀 컸어요 오늘. 네, 1312원까지 가다 보니까 네, 외국인들은 뭐 들어올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네. 자, 뭐, 일단, 뭐, 지켜보죠. 예, 뭐, 지금 상황에서 무조건 뭐 던지자, 뭐, 손실권이 뭐 30%가 마이너스 40% 됐다고 해서 던질 만한 그런 그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20%가 마이너스 30% 되고 마이너스 10%가 또 20% 되고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안고 있는 종목들 분명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반등, 일단은 이번 주까지 승고르기 좀 기간 조정 열어놓고 대기를 하고, 그죠? 그리고 내려왔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뭐 사고 추매하지 마시고, 일단 손절한 종목이 있든지, 혹은 강한 반등으로 이제 바이오 종목들 좀 이제 매도하신 비중이 좀 있잖아요. 네, 아쉽게 또 손절을 좀 하셨겠지만, 그래서 돈을 좀 들고 있으시면 하루 이틀 또 참아보고요. 다음 주까지 열어두고 와서 천천히 또 하방에서 돌아갈 때, 네, 30분봉이 돌아간다거나 일봉상에서 재차 5일선 회복 안착을 보일 때, 그때 돈을 더 준다고 생각을 하고 추매 타이밍을 좀 잡아가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손절은 의미가 없다. 만약에 매도하려고 했다고 하면 이날 있잖아요. 저 코스피 지수인데 음봉들이 좀 나올 때 그때 좀 줄여는 건 맞지만, 줄여가는 건 맞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장중 뭐 이렇게 힘없이 쭉 내려온다고 해서 또 던지는 것은 좀 의미가 없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뭐 잘 버텨 보시고요. 저도 함께 버티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종목들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쨌든 뭐 종목을 발굴해서 많은 종목들을, 이전만큼 많은 종목이 아니긴 한데, 주말에 곁들여서 또 이런 종목들 좀 보자고 했던 것들 저 기억나시죠? 그래서 유로보틱스도 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좀 상승을 좀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17%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자기만의 기준을 좀 잡아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하나, 둘, 뭐 모든 걸 따져가면서 이제 이 하나의 종목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뭐 말씀을 못 드리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패밀리 분들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추세를 그어놓은 부분은 제가 지우지 않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세를 좀 이렇게 그려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2만원대 대출 라인에 그어놓은 거 기억나시죠? 네. 2만원대에서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또 오늘 같은 날도 2만원대에서 지지가 나오고 그까지 또 이렇게 한 번에 뭐 급등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게 힘드냐면, 저 혼자만의 고민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시장이 워낙 진짜 멍멍 같고, 뭐 진짜 지땡 같으니까. 그죠? 네. 섣불리 또 이제 쉽게 들어가기가 참 이렇게 힘든 건 맞습니다. 예, 정말 지금 매수가 안 돼요. 그래서 뭐 2, 300만 원 사고 싶은데 50만 원, 10만 원, 50만 원에 100만 원밖에 못 산다거나 예를 들면 비중도 조금밖에 못 가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너무 아쉽고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어제 공부했던 종목들 뭐 좀 예를 들면 한국파마 그죠? 네. 거래량 분석에서 좀 봤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뭐 1700% 예를 드는 거예요. 1700% 터졌는데 눈으로 좀 보지 했는데 봐야지 공략해야지 했는데 이게 또 타이밍 뭐 다른 종목에서 잠깐 보다 보면 또 놓치게 되고 네, 올라간 것도 사게 되면 물릴까 봐 못 들어가고 그리고 지수가 약세이다 보니까 작은 비중밖에 못 들어갈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락한 종목들은 하락한 대로 놔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만 단기 플레이, 단기 트레이딩 그리고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도 섣불리 좀 선뜻 들어가기가 참 이렇게 힘드실 것 같아서 저도 공감이 많이 되는 상황이고 저 또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말씀 좀 드렸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뭐 작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꼭 공부했던 종목들 그리고 보셨던 종목들 중에서 일단 들어가 보자라고 생각이 들면 들어가서 짧게 분봉상 스윙이죠. 네, 분봉상 스윙 매매를 하시면 좋고 혹은 일봉상에서 여기 추세를 대략적으로 그어놓은 추세가 있으면 그 추세 근접할 때는 매수를 가시면 안 됩니다. 상단 추세 들어가시면 안 되고 가까이 접근하게 될 경우에는 매도로 대응을 한다. 그렇게 항상 봐주십시오. 네. 유일로보틱스 아직 끝난 거 아닌 것 같고요. 뭐 혹시나 이게 오일 터치하거나 다시 눌러줄 경우가 생기면 그때 한번 또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30분봉이거나 아직 3분봉상 추세가 크게 이탈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또 1봉상에도 5일선 탄탄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매도 가능하겠다라고 또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장막판에 이제 호재 뉴스가 좀 나왔죠. 예, 단독으로 뭐 속보가 좀 나왔는데 산업장관 단독 보고 받은 윤 원전 생태계 조속히 복원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토 정상회교 연계 원전 방산 인프라 수출 조기 성과 도출하라라고 좀 이제 뭔가 입김을 좀 내비쳤는데 보니까 이런 말이 있네요. 원전 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하고 일감을 조기 공급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좀 낙폭이 생각보다 좀 크게 눌러졌었죠. 네,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장중 5%대, 6%대 쭉 힘없이 쭉 밀어져 내려왔는데 만약에 뭐 비중이 작거나 뭐 작고 싶다니까 원전주는 저는 손절은 의미 없다라는 테마 종목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재차 들어갔는데 손실이 커진다고 해서 손절할 섹터는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종목이 군들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흐름을 좀 지켜보셨다고 하면 우하향의 추세를 이렇게 돌파할 때, 그죠? 돌파하고 재차 황금선을 회복할 때 보는 것은 정상적인 매매다. 네, 정상적인 매매입니다. 그리고 추세 대략 이렇게 또 그려볼 수 있겠죠? 여기 우하향 추세를 돌파할 때 보는 거다. 네, 추세를 돌파하고 재차 황금선을 안착이 나야지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30분봉을 잘 열어놓고 봐서 30분봉에 5선, 그죠? 예. 5선을 쭉 타고 내려올 때는 일단은 추가 매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차 회복할 때 추가 매수 하든지 신규로 들어가든지 어떠한 종목이라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면 안정적으로 또 뭐 뉴스를 떠나서 차트만 본다 하더라도 좀 매매가 가능하지 않았나. 네. 마지막에 좀 강했어요. 한전기술도 꺾여서 올려줬거든요. 근데 오늘은 특히 한전기술은 크게 낙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횡보 등락하는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힘든 지금 좀 숨고르기 시장인데 잘 또 버티다 보면 급등이 나올 때, 그죠? 급등이 나올 때 그때 또 익절을 좀 챙겨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개별 종목으로는 G2파워가 좀 강하게 올려졌어요. 아침에
이 분봉을 보고 좀 예사롭지 않다 생각은 했는데 또 이게 지수가 좀 애매하다 보니까 저도 말문을 못 텄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아이고 좀 이것도 그냥 다시 가버렸죠. 9%대 쭉 올라가서 저도 이제 장 끝나고 나서 뭐 제가 볼일 잠깐 보고요. 네, 개인적인 일이 좀 있어가지고 한 2-30분 흐름을 못 봤는데 그때 그냥 바로 돌려 세웠네요. 네. 잘 갔다? 네, 잘 갔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G2 파워 이제 공략을 하신 분들은 익절을 했던 종목은 끝까지 간신 종목에 넣어두고 봐서 타이밍을 잘 잡고 또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종목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노력을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고려 신용정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전체 공유는 처음 드린 부분인데 일단 관종에 넣어두고 흐름을 좀 챙겨봤던 종목이고요. 그래서 고려 신용정보가 왜 이렇게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검토하셔가지고 관련 뉴스 한번 챙겨 보십시오. 그래서 최근에 증권사 레포트 좀 좋게 좀 나왔던 부분이고, 금리 인상과 그리고 그 이외의 경기 침체 또 수혜 종목이라고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듯 한데 뭐 지금 들어가자는 말은 아니고요. 지금은 단기 또 매도권에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불가하다. 그리고 조정을 좀 보이고 쭉 조정을 보일 때 그때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종목인데, 고려 신용 정보 관심 정보에 넣어두고 뭐 흐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SCI 평가 정보가 있어요. SCI 평가 정보는 이등주입니다. 그래서 고려신용 정보를 따라간 흐름이기 때문에 대장주 관점에서는 고려신용 정보 흐름을 좀 캐치하면 좋겠지만 그냥 흐름만 보는 겁니다. 얼마큼 올라가고 약간 인버스 성격이에요. 지수가 좀 이제 안 좋고 뭔가 좀 눌러줄 것 같으면 또 이런 종목이 또 튀고 뭐 그런. 네,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흐름을 좀 캐치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에 차라리가 좀 걸렸네요. 지금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될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정말 힘드실 것 같은데, 지금은 어쨌든 그 바이오 섹터가 특히 뭐 원숭이 투창부터 시작을 해서 진단키트까지 그리고 뭐 백신 뭐 치료제는 또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확산이 될 때 또 자칫 잘못해서 들어가게 되면 또 고점에서 물리게 되는 상황이 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제 보유하고 계셨던 뭐 액바나 그리고 뭐 SK바이오사이언스를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분할로 지금은 사는 타이밍이 아니고 분할로 조금씩 상승할 때마다 10%, 25%, 10% 상승할 때마다 덜어대는 위치인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 뭐 SK바사에 대해서 제가 뭐 특별하게 지금 언급드리고 싶은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너무 힘들었다. 그러나 아직도 손실이 뭐 20% 이상이 된다. 그런다 하더라도 절반 이상은 상승을 할 때 일단은 덜어놓자. 그러면 마이너스 20% 하더라도 절반을 덜어내면 손실 확정은 10%만 손실을 확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을 다루실 때 10% 손절은 저는 괜찮다. 언제 어디서든 다른 종목에서 조금만 더 연구하고 조금만 더 열심히 하다 보면 분할 매수 들어가서 10% 수익은 10%에 얻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이고, 액바도 좀 동일하죠. 그런데 액바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특징을 잘 보시면 잘 가다가 이게 또 급락이 나오거든요. 급락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2개월마다 한 번씩 이놈이 칩니다 하고 이제 자주 언급드린 기억 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2개월 만에 또 쳤는데 여기에 고점을 무조건 넘는다고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도 2만원대 이상에서는 절반 줄이고 또 올라갈 때마다 10% 계속 줄여가면서 마지막에 분봉을 보고 30분봉의 추세가 이탈된다거나 황금선을 이탈한다거나 혹은 여기 3분봉에서 200선 혹은 또 추세를 그려보시고 이탈하게 되면 한 70% 매도, 손절 확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손절 확정을 하고, 아시겠죠? 많이 힘드시겠지만 하고 현금을 들고 있다가 현재 공략 중인 종목에 비중이 작은 것들이 있으면 조금씩 거기에 살을 좀 보탤 수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일부 비중은 만약에 내가 1000만 들고 있다. 그죠? 그러면 900만 원을 매도를 하고 100만 원만 들고 있든지 아니면 50만 원만 들고 안테나로 들고 가든지, 왜냐하면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니까 내려오게 되면 다시 재공략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아무 전략 없이 그냥 무조건 그냥 가자. 뭐 여기 올라가겠다. 내 원금을 회복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올라갈 때마다 줄이시고 또 5일선 이탈을 하게 되면 가능한 뭐제 기준에서는 보유하고 있지 않는다. 뭐 그렇게 보시는 것도 어떨까?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재차 뭐 15,000원이거나 또 하방에서 또 적정 라인에서 지지가 보일 때 그때 다시 재공략을 한다. 혹은 휴마시스나 다른 종목을 공략한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일부 바이오 종목들 지금 오늘도 크게 치는 것들이 있는데 뭐 일동제약이거나 일동홀딩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강하게 N자로 N자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N자라기보다는 V자 반등이 크게 나오긴 했는데 여기에서 신규 지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힘들어요. 언제 어느 때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이다. 일동홀딩스, 국전약품 등등 뭐 제가 대원제약 뭐 이런 거 다들 아시죠? 들어보셨죠? 네, 랩지노믹스, 수젠텍 예, 전부 다 그러합니다. 그래서 상승할 때마다 매도할 종목이지 신규로 들어갈 수가 없다. 예, 그렇게 짧게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바이오 종목은 신규 진입은 저는 힘들다 보는 부분이고 가진 자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상승할 때마다 덜어내는 위치이지 들어가서 짧게 먹고 하다가 잘못해서 1, 2% 수익을 가져가겠다 들어갔다가 또 이렇게 물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놓아두자. 그리고 3일, 5일째 크게 상승한 종목은 신규 진입은 불가하다. 그렇게 기준과 원칙을 잡아가시고 하방에서 크게 눌러진 종목들의 또 반등이 나올 시점은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 봅니다. 이번 주도 숨고르기 잘 지나가고 하게 되면 다시 재차 다음 주 혹은 빠르면 이번 주도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손실이 좀 계속 커진 종목들 힘내시고 함께 이겨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플러였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네.